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지난달에 딱 결혼 4주년을 맞이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성격 잘 맞는 남편 만나서 별일 없이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한다며 부러워하기도 하는데요. 저에게도 정말 드라마 같은 신혼생활이 있었거든요. 그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아니고 까다로운 시누이도 아니고 바로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 때문이었어요. 왜 드라마 같은 데에 보면 가끔 시누이들이 시집살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댁에서는 딱 한 명, 바로 아주버님이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을 고등학교 동창들과 여행 갔던 장소에서 만났어요.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제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를 정확히 몰라서 혼자 역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제 주변머리에 남들한테 핸드폰 빌려달라는 말도 못하고 한쪽 구석에 있는 공중전화를 겨우 찾았죠. 그런데 제가 친구들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지 않아서 연락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카페 같은 데에 들어가서 잠깐 인터넷을 쓰게 해달라고 해야겠다 싶어 웬만큼 큰 가게를 들어갔는데 막상 점원 앞에 서니까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제 앞자리에서 얇고 작은 노트북으로 열심히 여행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사정을 이해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불쑥 말을 걸었죠. 저 실례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잠깐 제 친구들 검색해서 전화번호만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세요. 여기 이거 누르면 커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지만 자상하게 작동 방법까지 설명해준 남편은 제가 전화번호를 찾아서 종이에 적으려고 하자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복잡하게 또 나가서 전화 찾지 마시고 이거 쓰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선뜻 핸드폰까지 내주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는 무사히 친구들과 통화를 해서 합류하게 됐고 남편한테 전화번호를 받아 나중에 살해하겠다고 하고 왔어요.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온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전에 여행지에서 노트북 갖고 핸드폰 빌려주셨죠? 살해를 하고 싶은데 저녁 괜찮으신가요? 아, 네네, 기억나요. 이렇게 연락 주시고 감사해요.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나는 거 어떠세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만남을 시작했고 얼마 안 가 사귀게 됐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결정한 건 1년 반쯤 사귄 후였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에는 어찌나 떨었는지 그날 무슨 이야기를 했고 제가 뭘 했는지 제대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시부모님은 유난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친절하신 것도 아니고 평범하신 분들이었어요. 어서 와요. 김유미라고 했지? 이름도 이쁘네. 우리 태영이 짝이라니 나도 마음이 뭉클하고 이상하다. 아무튼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네, 어머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씨랑 예쁘게 잘 살게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신 분들이고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남편의 형이었어요. 첫 만남에서는 제가 너무 긴장한 것도 있고 아무튼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상견례 때 저를 노려보던 것이나 제가 시선이 신경 쓰여 쳐다보면 얼른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저를 무시하던 게 참 찝찝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하고 시부모님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하고 마주칠 일이 얼마나 있으랴 싶어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남편과 신혼여행을 떠나려고 공항에 있을 때부터 아주버님은 저한테 소위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재수씨, 혼수 되게 평범하게 온 거 알죠? 저는 완전 신경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올 때 알아서 잘 챙겨와요. 발리도 면세품 쇼핑 잘 돼 있으니까 명품 가방도 하나 사오고요. 거기 서핑 제품 좋으니까 서핑할 때 입을 옷이랑 인도네시아 천연 립밤도 꼭 챙겨오세요. 또 눈치 없이 제 것만 사지 말고
엄마랑 아빠 것도 잘 챙겨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알아서 10가지 해야지. 하나 가르쳐준다고 하나만 하고 그러지 맙시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일단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아주버님이라는 인간이 매일같이 문자를 하는 거였어요. 오늘은 어디 들렀어요? 립밤 샀어요? 바닷가에서 놀기만 하고 선물 사는 건 잊어버린 거 아니죠? 아, 초콜릿 같은 건 무조건 사오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올 때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그걸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이 봤고 남편은 자기 형이 보내는 문자에 완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아니, 신혼여행 온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문자를 해대나 했더니 그게 우리 형이었단 말이야? 왜 이래? 라며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고는 자기 핸드폰으로 형한테 문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주버님한테 문자는 오지 않았고 남은 여행 일정은 편안하고 즐겁게 잘 놀다가 올 수 있었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친정에 갔다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저는 시부모님 선물은 물론이고 아주버님이 말했던 것들을 제가 살 수 있는 만큼 사서 가져갔어요. 아주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주버님 말씀하신 서핑 제품이요. 제가 그거는 찾지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주버님은 제가 사온 선물들을 한 손으로 툭툭 치더니 싸늘하게 이것도 명품이라고 사온 거예요? 재수씨 수준 참 낮네. 그 말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태훈이 너 왜 이래? 애써 사온 걸 갖고 그러면 못 써. 너 안 쓸 거면 이리 내라. 나 원참 이게 명품 아니면 뭐가 명품이라니?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고 거들었고요. 형, 자꾸 왜 그래? 우리가 신혼여행 갔지? 형 선물 사러 갔어? 아니, 나도 아니고 유미한테 자꾸 문자를 보내더니만 이제는 사온 사람 성의 무시하는 행동까지 해? 뭐야? 태훈이가 그랬어? 너 왜 그러는 거냐? 뭐가 불만이야? 라며 시아버지까지 나서자 아주버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재수씨 알았다고 이렇게 다들 재수씨 편이 돼서 난리들인 건데 내가 가족이지 재수씨가 우리 가족이었나? 이런 식이니 혼수 챙길 때 내 것만 소홀히 했지. 재수씨 왜 나한테만 봉투 안 보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아니, 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막 결혼한 새 애기를 괴롭히는 거야? 적당히 좀 해라. 네가 이러고도 형이야? 시어머니가 말리자 아주버님은 밉살스럽게 저를 보며 이러더군요. 나랑 태영이랑 재수씨 중에 재수씨가 나이 제일 많거든요. 이런 건 나이 많은 사람이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남편보다 3살이 많았고 아주버님은 남편과 2살 차이였어요. 그러니 저보다 1살 어려서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혼수나 예단 문제는 저랑 남편 둘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제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양쪽 집이 의논을 해서 적정한 선에서 맞춘 거였거든요. 태훈이 너 이럴 거면 네 방에 들어가. 아니면 나가 있든지. 그렇게 시아버지가 호통을 쳐서 아주버님은 밖으로 나갔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신경 쓸 거 없다며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아, 저것이 지 여자친구가 속을 썩여서 결혼이 늦어지니까 괜히 심통이 나나 보다. 원래 태영이보다 제가 먼저 결혼할 줄 알았거든. 근데 자기는 늦어지고 동생이 먼저 하니 속통이 좁아진 것 같아. 아무튼 미안하다 윤미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래 유미야. 형하고는 내가 이야기 잘해볼 테니까 마음 풀어. 괜찮아. 속상하면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아주버님하고 잘 지내보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지만 아주버님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못 찍혔다는 표현 있잖아요. 제가 아주버님한테 그렇게 딱 찍혔다는 게 느껴질 만큼 제 말은 무시하고 제가 앞에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다반사였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저한테 부엌일에 자기 방 청소까지 시키는데 짜증이 날 정도였어요. 한 번은 저랑 남편이 갔을 때 시부모님이 잠깐 외출하고 집에 안 계셨는데요. 아주버님이 저보고 냉장고 속을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얼른 뭐라고 했죠. 형이 해. 유미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지 마. 지금 형이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거니까 형이 하는 게 맞지. 야, 너 결혼하더니 변했다. 마누라한테 아주 꽉 잡혀 사는구나. 꼴 좋다. 그러게 기어이 나 이겨먹겠다고 먼저 결혼해서는 그 꼬라지로 사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잡히고 잡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같이 사는 거야. 형도 결혼해보면 알 거야. 뭐야? 너 네가 먼저 결혼했다고 이제 나한테 훈수까지 두냐? 둘 다 그만하세요. 냉장고 정리 누가 하면 어때요? 제가 할 테니까 형제간의 싸움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태영 씨도 아주버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 내가 하면 돼. 저는 두 사람 싸움을 말리려고 냉장고 정리를 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저를 도와서 그날 시댁 냉장고 속을 깔끔하게 다 치웠죠. 자초지종을 모르는 시부모님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면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으로 저녁을 해주시겠다고 또 마트로 장을 보러 나가셨어요. 물론 저도 따라갔죠. 그런데 제가 가기 전에 아주버님이 남들 못 듣게 조용히 이러더라고요. 너무 까불면 다쳐요, 재수씨. 태영이랑 엄마 아버지 믿고 설치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학교 일진도 아니고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아주버님이 그러는 게 너무 유치해서 오히려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저 훈수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남편과 제가 먼저 결혼해서 열받은 것 치고는 좀 심하다 싶었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아주버님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빨리 좀 오라면서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아버님 어머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그래요, 아주버님? 길게 말할 거 없고 일단 좀 오라니까요. 하도 바쁜 소리를 해대길래 저는 서둘러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혹시라도 시부모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이 됐거든요. 남편한테도 문자를 했는데 마침 남편이 출장에서 오고 있는 중이라 저보고 먼저 가서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걱정 한가득 안고 시댁으로 달려간 저를 맞은 건 자기 셔츠를 손에 든 아주버님이었어요. 엄마 아버지는 남이섬에 1박 놀러 갔고요. 이것 좀 다려요. 라며 제 가슴팍에 던지듯 셔츠를 떠넘기면서 이러더라고요. 나 오늘 라운지 예약했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래요. 얼른 이것 좀 다려놔요. 다리는 김에 양복 바지 선도 좀 세워놓고요. 빨리 오라고 한 게 지금 이거 다림질 때문이었어요? 아주버님 정 못 다리시겠으면 근처 세탁소에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해줄 사람 있는데 돈 드는 짓을 왜 해요?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빨리 해요. 나 약속 시간 늦으면 책임질 거예요, 재수씨가? 아주버님은 저를 진짜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 같았어요. 제가 아주버님이 불러서 시댁에 와 있는 건 남편도 알고 있으니 일단 아주버님이 시키는 대로 다림질을 하고 바지도 손을 봤어요. 아주버님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옷을 챙겨 입고 쌩하니 나가버렸고요. 그 뒤로 2시간쯤 후에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고 남편은 아무도 없는 시댁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생긴 것 같다더니 다들 어딨어? 아주버님이 나 부려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자기 여자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셔츠 다리래. 양복 바지 선도 잡고. 그래서 일단 꾹 참고 그렇게 해줬어. 어차피 태영씨 오면 다 알게 될 일이니까 한 건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남편도 자기 형이 한 짓을 알고는 할 말을 잃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퇴근하는 사람을 불러들였는데 알고 보니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을 시킨 거잖아요. 남편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며 시부모님이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에 다시 찾아가서 조곤조곤 말씀드렸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을 불러 혼쭐을 냈고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으니 그 자리에서 저한테 사과 전화를 하라고 시부모님이 아주버님한테 시켰다고 해요. 분위기가 아주버님한테 아주 불리하다는 건 저한테 온 전화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재수씨, 저번에는 제가 좀 그랬죠? 뭐가 좀 그래 이 녀석아. 제대로 사과 못해? 핸드폰 너머로 화가 난 시아버지 음성이 들렸고 아주버님은 이내 다시 제대로 사과를 했어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재수씨. 제가 앞으로는 재수씨한테 예의 잘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괜찮다 알겠다고 대답했고 그 후로 한동안 아주버님이 저를 불러내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보아하니 아주버님은 여자친구랑 결혼 이야기가 잘 안 풀릴 때마다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잠잠하던 아주버님이 저녁을 먹자며 퇴근길에 어느 레스토랑을 저를 불러낸 일이 있었어요. 그럼 태영 씨도 부르셨어요? 저만 부르신 거 아니죠? 태영이 바쁘지 않나? 오늘 퇴근 늦는다던데. 난 재수 씨한테만 연락한 거예요. 저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싶어서 일단 레스토랑으로 가면서 남편한테 지금 상황을 문자로 보냈어요. 남편은 혹시 황당한 일이 생기면 자기한테 바로 연락하라고 했고요. 제가 레스토랑에 갔더니 아주버님은 태연한 얼굴로 저보고 먹고 싶은 걸 주문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무슨 일을 저지르려나 아주버님을 살피며 스파게티를 주문했는데요. 그 음식이 나오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른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이것까지 같이 계산하고 나와요. 여기가 생각보다 비싼 데거든요. 재수씨처럼 돈 안 쓰는 사람이 나 아니면 언제 이런 데 와서 먹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스파게티 맛있게 먹고 내가 여기 소개해준 값으로 나랑 얘 여자친구가 먹은 것까지 계산하면 돼요. 라더니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직원을 불러서 말했어요. 저기 저 사람이 다짜고짜 저한테 자기 음식값 내라며 이거 던져놓고 나갔어요. 제가 일부러 시끄럽게 굴자 놀란 직원들이 밖으로 나가서 아주버님을 붙잡았고 직원들한테 팔을 잡힌 아주버님은 저를 보더니 삿대질을 하며 난리를 쳤어요.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너더러 계산하랬잖아.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날 끌고 오게 만들어? 아니, 제가 왜 그쪽이랑 그쪽 여자친구가 먹은 걸 계산해요? 참네, 나이살이나 처먹어서 어린 신랑 만났으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며 뭐든 시키는 대로 예의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그쪽? 내가 그쪽이야? 어? 나이 많아서 시집 오면 경우도 없냐? 경우는 그쪽이 없지. 아무리 시댁 식구라고 해도 이렇게 황당하게 사람 불러다 놓고 자기가 먹은 거 계산하라고 하는데 무조건 시키는 대로 예의해야 돼? 그쪽 말 맞다나 나이살이나 처먹어서 바보도 아니고 이러고 살아야겠어? 이보세요 이태훈 씨. 내가 충고 하나 할게. 자꾸 나 건드리지 마요. 보아하니 오늘 여자친구랑 싸운 것 같은데 자기 일 안 풀린다고 나한테 자꾸 화풀이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때는 경찰 부를 거야? 야, 네가 아무리 나이가 더 많아도 내가 손윗사람이야. 손윗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어디 손윗사람처럼 굴기는 했고? 이게 손윗사람이 할 짓이야? 그러는 사이 남편이 레스토랑에 왔고 아주버님은 어쩔 수 없이 음식값을 계산해야 했어요. 제가 시킨 스파게티까지요. 남편은 사람들 있는 데에서 큰 소리로 자기 형을 나무랐어요. 형,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지겹다 지겨워. 그러게 형이 여자친구랑 싸우지 않았으면 나보다 먼저 결혼했을 거잖아. 일이 이렇게 된 거 뭐만 삐끗하면 왜 유미한테 이러는 건데. 자꾸 이러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러고는 집에 오는 길에 저한테 몇 번이나 미안하다며 자꾸 이런 일 당하게 하는 게 자기가 제 역할을 못해서라고 오히려 자기 탓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태영씨 탓이야. 태영씨 처음부터 아주버님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그냥 아주버님이 많이 꼬여서 그러신 것 같아. 그건 알겠는데 너무 정도가 심해지니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 그래 잘했어. 진짜 또 이러면 그때는 경찰 불러. 그래도 돼. 아주버님은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잠잠했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가도 시선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요.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을 시부모님한테 말할까봐 눈치도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세계 나가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는 저를 이상하게 괴롭힐 일이 없겠다 싶었죠. 얼마 후 아주버님이 저희 집에 한 번 온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밑반찬하고 김치 갖다 주라고 하셨다고요. 원래 그런 일 시켜도 절대 안 하는 사람이라서 늘 저희가 가지러 가곤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했어요. 남편은 형이 일부러 반찬 가지고 왔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말 잘 대접했고요. 아주버님이 좋아하는 게임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주버님은 남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제 신용카드 정보로 자기 새 게임기를 결제하고 저희 집에 필요도 없는 에어프라이어에 스탠드 모니터를 주문한 거였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아주버님한테 전화를 했죠. 형, 이게 다 뭐야? 유미카드로 형 게임기 사고 에어프라이어에 모니터에 이걸 언제 시켰어? 저번에 우리 집 왔을 때 이 짓 하고 간 거지? 짓이 뭐야 짓이. 나는 니네 집 살림에 보탬이 되라고 한 거고 게임기 하나쯤은 내가 사도 될 것 같아서 샀어. 뭐 니네가 필요 없으면 나한테 보내. 내가 쓸게. 아주버님은 저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이런 짓을 벌였는데 역으로 아주버님이 시부모님한테 단단히 찍히고 말았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 아주버님을 거의 내쫓을 기세였거든요. 아니 너 갈수록 애가 점점 더 왜 이러는 거야? 너 자꾸 유미 이런 식으로 괴롭힐래? 네가 무슨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시아버지라도 되는 줄 알아? 이 철없는 거사. 이러니 네 여자친구가 마음을 돌이키질 않는 걸 왜 몰라?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등짝을 때리며 마구 화를 내셨어요. 화가 난 건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태훈이 너 이럴 거면 이 집에서 나가. 아무리 태영이 내가 너보다 한 살 많다고 해도 네가 윗사람이면 아랫사람들을 보듬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너를 감싸야 되잖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너 정신 안 차리려면 우리랑 살지 마. 그러면서 아주버님 물건들을 밖으로 막 내놓는데 저랑 남편이 말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아주버님이 저랑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써야 했어요. 내가 서진이랑 너무 일이 꼬이다 보니 태영이랑 재수씨 잘 사는 게 눈골 사나웠어요. 어쨌든 미안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미안하다 태영아.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각서를 쓰고 손도장까지 찍어 저와 남편한테 줬지만 표정만큼은 아주 열이 잔뜩 받아 있었어요. 굴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이러는 게 다 여자친구랑 잘 안 돼서라고 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혼수할 때 자기 돈 안 줬다고 이런다는 걸 저는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표정을 보고 저는 언젠가 또 아주버님이 저한테 무슨 짓을 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긴장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몇 달이 별일 없이 지나갔고 시댁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바로 아주버님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 하더니 드디어 하게 됐다며 시부모님도 한시름 놓는 기색이었어요. 저희도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주버님도 결혼을 하면 지금처럼 저희한테 심술을 부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상견례 전에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재수씨, 그 집안은 재수씨네 집안하고 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태영이도 그렇고 재수씨도 잘 차려입고 나와요. 어디 시장에서 산 어정쩡한 옷 입고 나오지 말고 백화점에서 산 비싼 거 입고 나오라고요. 결혼하고 아직 1년 안 됐으니까 혼수로 했던 옷 입던지요. 가방도 제일 비싼 거 들고요. 그리고 전에 예단 보내면서 나한테만 돈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견례 할 때 신게 구두 살 돈 좀 보내세요. 저 이태리 브랜드로 맞출 거니까 가격 거기에 맞게 보내라고요. 정말이지 상견례 2번만 했다가는 제 지갑을 완전히 털어갈 기세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저한테 구두 한 켤레 사달라는 말인데 부탁하기 싫으니 이 말 저 말 붙이면서 고압적으로 명령하는 거였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것도 전부 시부모님하고 남편한테 알리고 상견례고 뭐고 엎어버릴까 하다가 좋은 일 앞두고 마음 좋게 쓰자 싶어 이번만은 져준다는 심정으로 아주버님한테 구두값을 보냈어요. 물론 상견례 날 저와 남편 차림새에도 신경 많이 썼고요. 아니, 우리가 상견례 주인공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잘 차려입었는지 계속 거울 보는 건데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고 남편이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사람 속 다 뒤집는 아주버님이었지만 그래도 그토록 원하던 결혼을 한다는데 이 정도 소원은 못 들어주겠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달라고 했죠. 아주버님 말로는 여자 집안이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아주버니는 그 사업을 자기도 함께 하고 싶은 눈치였고요. 하긴 직장에 다니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탄탄한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누구든 그러겠죠. 아주버님이 여자친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사업이 목적인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도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는데요. 거기서 저는 정말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바로 아주버님 처가 사람들이었는데요. 저를 제일 먼저 알아본 건 여자의 아버지였어요. 아니, 유미 아니냐 유미? 아저씨야, 지섭 아저씨. 아저씨 기억하지? 아이고, 이게 몇 년 만이야. 그러자 여자 어머니도 제 얼굴을 알아보고는 반가워하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 유미야, 이게 무슨 인연이라니? 너희랑 우리는 정말 무슨 끈으로 연결된 모양이다. 반갑다 반가워. 아줌마 아저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미국에 가신 지 꽤 된 걸로 아는데 한국 들어오셨군요. 아주버님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아주버님 장인 될 분은 저희 아빠의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한때 사업을 하다가 힘들어서 모든 걸 접고 남미나 동남아시아로 가겠다고 했었고요. 그걸 붙잡아 준 게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아빠는 지섭 아저씨가 항공기를 잘 마무리하고 미국으로 갈 수 있게 조건 없이 돈을 보태주셨고 미국에서 사업하는 분과 연결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한 지 20년쯤 된 것 같은데 아저씨네는 미국에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갖게 돼서 한국에도 들어왔다고 해요. 정말 그때 유미네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 이런 집안의 따님을 며느리로 두시다니 사돈댁도 아주 복이 많네요. 라며 아주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고 말하자 시부모님도 괜히 뿌듯해하며 좋아하셨어요. 단 한 사람, 아주버님만 얼굴이 시커매져서 침만 꼴딱꼴딱 삼켰죠. 저기 재수씨 아버님 회사 다니고 은퇴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아니, 제 말은 평범한 집안 같은데 그럴 만한 돈을 모아두셨나 궁금해서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주버님을 쳐다봤어요. 너 몰랐냐? 바깥사도는 공기업 임원으로 성실히 사회생활 하시고 안사동에서 열심히 돈 모아서 땡땡동에 건물 있잖냐? 맞지 세아가? 네, 제가 고등학생 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싼 값에 사셨는데 그게 점점 올라서 지섭 아저씨네도 돕고 지금 부모님도 걱정 없이 노후 생활하시고 있어요. 그 말에 아주버님은 완전히 창백해지고 말았어요. 그 후로는 제 눈치만 보며 쩔쩔매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상견례가 다 끝난 후 집에 돌아왔는데 밤늦게 아주버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거 아니겠어요? 재수씨, 제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무지해서 그랬던 거니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서진이 부모한테, 장인 장모님한테 제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제발.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서진이 마음 겨우 잡을 수 있었는데 제가 했던 일들을 들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제 인생 불쌍히 생각해서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아주버님은 그렇게 싹싹 빌고 또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히던 저한테는 정중한 말투로 자신의 과오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라고 아주버님 밝은 앞날에 재뿌리고 싶겠어요. 전혀 그럴 마음도 없었고 저를 힘들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함께하는 가족된 마음으로 잘 살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그동안 아주버님이 했던 일도 만만치는 않았죠. 아주버님 뜻은 알겠는데요. 아주버님 저한테 그동안 했던 거 보면 지섭 아저씨 따님한테 잘하실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진짜 순수하게 서진씨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맞죠? 물론이에요. 처음 만날 때는 그렇게 사업하는 집안인지 몰랐어요. 서진이랑 마음이 잘 맞았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거고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 집안이 미국이랑 여기서 사업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아주버님이 서진 씨를 진심으로 대한다는 건 알겠어요. 저도 결혼식 할 때까지 아주버님이 저희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얘기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아주버님이 또 저희 힘들게 하실까봐요. 제 말에 아주버님은 그나마 좀 안심이 된다는 듯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뒤로 아주버님은 저희한테 정말 잘했어요. 특히 저한테는 말도 조심하고 말이죠. 시댁에 가도 자기가 부엌 일 다 하고 저한테는 일 하나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기 결혼에 재뿌릴까봐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마음고생 시킨 걸 갚으려는 뜻도 보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주버님 결혼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제가 갑자기 접촉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지방에 출장 가 있어서 바로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이 시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는 바로 응급실에 와서 제가 그날 밤 태어날 때까지 옆에 있어주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결혼을 앞둔 사람 같지 않게 안색도 파리하고 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그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제가 지섭 아저씨한테 자기를 나쁘게 말할까봐 걱정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죠. 아주버님, 저 아저씨 아줌마한테 아주버님이 저한테 한 일 말 안 했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러자 아주버님은 뜻밖의 기운 없이 쓸쓸하게 웃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재수 씨한테 못되게 굴어서 그대로 돌려봤나 봐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서진이한테 남동생 있잖아요. 처남이요. 처남이 제가 자기네 재산 뺏어갈 사람이라며 다들 안 보는 데서 저를 그렇게 갈굴 수가 없어요. 저보고 자기네 사업 손댈 생각 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물론 저도 장인어른 사업 시켜주면 너무 하고 싶죠. 근데 그건 제 희망사항이고요. 그게 제 뜻대로 되나요? 저는 그래도 제가 다니던 회사 애착도 있고 제 일도 나름 좋아해요. 아직은 제가 사업에 뛰어들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놓고 사람 무시하고 이런 일 당하니 재수 씨한테 그랬던 게 후회가 되네요. 그렇게 말하는 아주버님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아저씨가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 종종 왔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허리가 어느 정도 나은 후에 지섭 아저씨와 아들을 만났어요. 요미가 이렇게 우리한테 대접까지 해주고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아저씨가 엄마 아빠 근사한 데도 데려가 주시고 정말 잘해주셨다는 말 들었어요. 감사해요. 당연한 걸 뭘 그러냐. 안 그러냐 재호야? 맞아요. 누나네는 우리 집 운인이잖아. 이게 다 아저씨 운이 좋아서 잘 풀린 거죠 뭐. 그때 아주버님이 왔고 아주버님은 우리를 보고 어리둥절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저씨 아들은 아주버님을 보고 표정이 썩어 들어갔고요. 저는 아주버님을 그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주버님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소문났어요. 아저씨 정말 사위 잘 얻으시는 거예요. 재호야, 너도 우리 아주버님하고 잘 지내야 돼. 혹시 알아? 네가 나중에 아주버님한테 도움받을 일이 생길지.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거다. 제 의미심장한 말에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이더군요. 제 말에 재호는 어쩔 수 없이 알았다고 했고요. 저는 나중에 재호한테만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아주버님한테 함부로 한다는 소리 들리면 너 중학교 때 손버릇 나빴던 거 밝힐 거다. 그래도 좋아? 아저씨 아직도 너 그랬던 거 모르시지? 제 말에 재호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아주 예전 일이고 사춘기 때 방황하던 시절 일이지만 재호한테는 무덤에 갈 때까지 숨기고 싶은 흑역사인데요. 친구들하고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훔치다가 걸려서 제가 부모님 대신 가서 경찰서에서 재호를 데려온 적이 있었어요. 재호가 미국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비밀로 해줬고요. 그 말에 재호는 잘 지내보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 후로 아주버님은 재호가 자기한테 함부로 군다는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결혼식 가까워 왔을 때는 표정도 많이 밝아졌고요. 아무튼 아주버님은 여자친구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시부모님은 제가 지섭 아저씨한테 아주버님 이야기를 잘해줬다는 걸 듣고 저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했어요.
남편도 저보고 대인배라면서 축혀 세워졌고요. 그 후 저희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 사이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났고 아주버님도 딸을 하나 얻고 지금 또 임신 중인데 아들이라고 하네요. 신혼 초에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한 사람이 아주버님이었는데 지금은 시댁에서 누구보다 저를 든든히 지켜주는 사람이 아주버님이에요. 이렇게 된 건 다 저희 부모님이 남을 도우며 잘 사셔서 그런 것 같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